네, 여러분, 드디어 63대 36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오늘 이 설명을 듣고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업계를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63대 36, 이 골자는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왜 공교롭게도 득표율이 63대 36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정한 숫자가 나오느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래서 조작의 증거다, 이런 얘기인데, 조작의 증거가 되려면 차라리 약간씩 다르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비슷하니까 조작의 숫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언제나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숫자들입니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주장이 뭐냐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인데 네. 이 수도권에 있는 세 지역이 사전투표 득표 비율을 확인을 해보니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우연히 63대 36이 나왔어요. 네.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저 사람들 주장은 이렇게 어떻게 63대 36이 똑같이 나오느냐. 이거는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주장이 안 맞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대 총선을 한번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까 네. 앞전 거는 21대 총선의 결과입니다. 네. 이거는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당선됐던 총선이에요. 그때. 네. 그때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서울, 경기, 인천이 46대 54로 나와요. 보시면은 반올림하면 46대 40. 반올림하면 54. 다 54입니다. 예, 저건 46이죠. 이건 뭐 46입니다. 네. 이때도 이랬어요. 그러면 민경욱이 당선된 20대 총선도 부정선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건 민경욱 씨가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게 서울, 경기, 인천을 광역으로 따지니까 63대 36이 나왔지만은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별로 가고 동별로 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네. 일단은 구별로 가보겠습니다. 구별로 가보면은 63대 36이 나온 지역은 서울이 5군데밖에 없어요. 네. 인천도 지금 2군데밖에 없고요. 경기 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63대 36이 나온 지역구는 얼마 안 돼요. 서울에서는 5개 구. 예, 5개구 나왔고요. 예,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 중에서 253개 지역구 중에서 63대 36이 나온 지역이 뭐냐 17군데밖에 안 돼요. 네, 뭐 제주 이런 데도 그렇고. 예, 나온 데 그죠? 있습니다, 다. 네. 네. 예. 이게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이것도 민주당하고 통합당만 비교해서 해서 이 그런 숫자가 겁니다. 나오는 거죠. 예. 다른 당을 다 합치면 또 이 숫자들이 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남 3구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뭐 47대 뭐 53으로 거꾸로 나왔겠죠. 강남 네. 지역들은. 네. 그러니까 종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 종로를 볼까요? 이 종로인데 종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63대 36이 아니라 뭐 70대 얼마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도 지역구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크게 보니까 63대 36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별로 보면 다 달라요. 그러면 동별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근데 제가 종로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 창신동 같은 경우는 70대 30, 창신 이동은 75대 24, 평창동 같은 경우는 59대 40이 나와요. 또 동별로 가니까 더 차이가 나죠. 그 동별로 더 차이 나는데 구별로 가면은 조금 더 차이가 줄고, 그 다음에 이게 광역 단위로 가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크게 그러면, 보면 서울, 인천, 예. 경기가 되게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런 차이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이렇게 비슷하게 63대 36이 나오는 이유는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비슷해요. 네. 세대별 인구 구성도 비슷하고 특히나 지역 추진, 그러니까 호남하고 영남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거주하는 거주 비율을 보면은 거의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동네다 보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호남하고 또 영남하고 여기 수도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일 생활권이라도 지역별로 보니까 다 다릅니다. 농촌 지역하고 도심 지역 다르고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도 강북하고 강남하고 다르고. 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연찮게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부정선거 증거라고 하는 거는 넌센스죠. 뭐 당장 20대 총선에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제가 22대 총선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22대 총선도 비슷했을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뭐 워낙 앞서거나 어느 정당이 완전히 앞서버리면 조금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뭐 지지도가 뭐 세대별로 비슷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는 계속 일어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결과로 봐야지 조작한 결과를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번 대선은 어떨까요? 이번 대선도 비슷할 거라 저는 봅니다. 네, 이번 대선이 지난번 대선하고 예. 비슷하겠죠. 예, 예. 네. 이게 지금 60대 이상이 뭐 보수 진영의 지지가 네. 높고 이거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비슷하게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63대 36.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 보시면 67대 32로 나온 지역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 합치면은 253개 지역구인데 21대 78로 나온 지역이 한 군데, 그 다음에 97대 2로 나온 지역이 한 지역이 있었어요. 야, 이건 뭐 90 넘어가는 지역은 이건 뭐 다음 선거에서는 제외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미통당이니까 네. 여기 호남이겠죠? 여기는 호남. 97대 2. 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런 지역도 네. 나옵니다. 그런 지역도 예. 있습니다. 근데 67대 32가 나온 지역은 17군데고, 네. 61대 38 나온 데 14군데, 그 다음에 63대 36 나온 데도 17군데예요. 이 정도로 뭐 설명이 숫자 됐죠.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